자, 안녕하십니까, 양군입니다. 자, 오늘은 역시 캐딜락 매장이고 똑같은 매장이고요. 지금 보시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가솔린 모델 XT6라는 모델입니다. 한국에 지금 XT4가 지금 등록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정식 수입하려고 하는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토교통부에 일단 그게 등록이 돼 있다라는 거는, 연비 인증을 받았다는 거는 아마 수입 계획이 있으니까 그게 올라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게 지금 XT5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XT6,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드 순으로 이렇게 그 크기 포지션별로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3.6L, V6 3.6L 9단 미션을 사용하고요. 마력 같은 경우에 310마력대가 나옵니다. 토크는 37kg/L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AWD가 적용이 됩니다. 0에서 100까지는 7초대라고 공식 홈페이지에 되어 있고요. 복합 연비 같은 경우에는 8에서 10kg/L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뭐랑 플랫폼을 공유하냐면 트래버스, 그 다음에 아카디아 그렇게 공유를 하는데, 지금 크기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아카디아, 지금 최근에 나온 아카디아 말고 그 앞에 세대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한 것 같거든요. 크기가 생각보다 작아요. 저기 보시는 얼마 전에 촬영했던 비스틱, 그거 비하면 같은 중형인데 크기 차이가 엄청납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그리고 그렇게 보면 또 실제로 또 작아 보여요. 이렇게 보시면 3열 SUV 치고는 좀 작게 느껴지거든요. 아카디아가 그랬어요. 그 앞에 세대 아카디아가 3열 SUV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작게 디자인을 해놔가지고 차가 왜 저리 작아 보이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제 자, 여기 보시면 아마 이것도 풀체인지 들어갈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러면 몸집을 더 키우겠죠, 플랫폼은. 그리고 엔진 같은 경우,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 3.6이라고는 하지만 아마 3.5 기존에 쓰던 그 3.5의 자연흡기를 그대로 갖다 얹어서 3.6으로 뻥튀기 해서 올린 것 같거든요. 자,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한번 불 라이트를 한번 켜서 볼게요.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사이드 리프트는 이런 식으로 점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범퍼 쪽에, 전면 범퍼 쪽에는 옆에 차폭등이 들어옵니다. 뒤쪽에는 차폭등이 존재를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턴 시그널을 하고 불이 점등이 됩니다. 프로젝션 LED 램프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라이트 겸 턴 시그널이 같이 존재를 하죠. 뒤쪽으로 가서 보게 되면 자, 뒤쪽 같은 경우에는 불이 이렇게 전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트렁크에서 이렇게 쭉 나가는 게 라인이 이렇게 이어지고요. 대신 여기는 불이 점등이 안 돼요. 여기에서만 트렁크 옆 라인에서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 휠베이스가 공식 제원에는 5.05라고 나와요. 휠베이스가 5.05라고 나오지만, 근데 육안상 봤을 때는,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작아 보인다는 거. 그래서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 중요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그 부분이 되게 중요시 느껴집니다, 저도.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는 235에 5에 20인치 휠이 들어가고 미쉐린 타이어가 들어갔습니다. 자, 실내로 보게 되면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소재 자체가 아무래도 브랜드 인지도가 있으니까 그래도 중형급인데, 가솔린 중형급인데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재료는 좀 잘 사용을 한 것 같거든요. 확실히 그 끝나누기를 조금 해놓은 것 같아요, 재료 측면에서는. 저쪽 아카디아나 이런 쪽보다는 얘네들 좀 더 고급적인 소재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가죽을 사용을 했고요. 흰색 스티치 라인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유광으로 처리를 했고요. 우드를 이런 식으로 처리했고, 핸들바는 약간 좀 클래식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이것도 아마 풀체인지 되면 아마 다 바뀔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죽을 사용했습니다. 여기도 우레탄을 사용했고, 메모리 시트 기능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만 전면 1열만 풀 오토가 들어가 있고, 뒤에는 반자동이고요. 여기는 트렁크
이제 얼마나 열 수 있는지. 이게 GM에는 이런 게 좀 버튼이 기능적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다음에 스피커는 보스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요. 대시보드는 뭐 우레탄과 적절히 플라스틱을 적절히 사용을 했고요. 파킹 브레이크 존재를 하고 라이트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밝기 조절이 가능하게 스위치가 여기 있고요. 기본적인 이거는 어디 쓰는 거 뭐 명함이나 뭐 한국 같으면 톨게이트 살 때 티켓 톨게이트 지나갈 때 쓸 수 있는 그 보관함 같은 거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죽 시트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통풍 시트가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기능적인 측면은 시동을 걸 수 없으니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서 타게 되면 약간 버킷 시트 느낌이 나네요. 이쪽에서 감싸주고 있습니다. 엉덩이, 제 엉덩이랑 허리가 조금 더 감싸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고. 자,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핸들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죽과 우레탄을 잘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기능 버튼들 그대로 들어가 있죠. 물리적 버튼을 잘 사용했어요. 스타트 버튼은 키가 없기 때문에 안 되지만 센터 패시아에 들어오는 통풍 시트가 들어가는 모델이네요. 통풍 시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 버튼은 여기에서 다 되어 있고요. 화면이 되게 작죠. 안락할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XT6, XT5 요 급들이 XT4, 5가 좀 많이 팔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각종 기능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파노라마 선루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2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는 6대4 폴딩 시트가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조명은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요. 밑에는 이거 여기다 메탈을 왜 넣었지? 뭐 따로 쓰는 건가? 예, 닫으면 수납 공간 깔끔하게 정리되고요. 그 다음에 기어 노브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킹 브레이크, 파킹 모드, 그 다음에 옆에 눌러야지만이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다이얼 방식으로 엔터테인먼트 기능 조절할 수 있고요. 깜짝이야. 여기서 껐다 켰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납 공간은 이런 식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셀폰이 들어가고요. 모드, 사륜구동 모드 설정할 수 있고 기능을 껐다 켰다 할 수 있죠. 그럼 여기도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캐딜락의 그 형상 V 그런 느낌을 좀 많이 중시를 한 것 같아요. 자, 뒤쪽으로 한번 이동할게요. 자, 뒤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세팅을 해놨는데 시트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전에 뒤에도 선쉐이드가 빠졌습니다. 오히려 트래버스나 이런 쪽에서 선쉐이드를 넣어주는 것 같고요. 아카디아나. 그 다음에 형상은 앞열과 거의 동일합니다. 스피커는 보스 들어가 있고요. 자, 6대4 폴딩 시트가 적용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리클라인 기능이 있고 저기는 리클라인 안 한 지금 시트 각도고요. 이 정도의 각도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시면 캐딜락 물리적 버튼으로 잘 되어 있죠. 적절하게 약간 아날로그 특이하면서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약간의 무드등이 들어오고요. 수납 공간 이렇게 빠집니다. USB 하나, C타입 하나 들어가고요. 공조기 송풍구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 조명 스위치고요. 컵홀더 겸 센터 콘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거 근데 67,000불부터 70,000불 중반대까지 가는데 이게 좀 아쉽네. 이거 왜 이렇게 해놨지? 마감이 미국 차들 깔끔하지가 않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살짝 좁은 거는 있는데 그래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뒷열이 조금 더 높아요, 앞열보다. 그래서 살짝 내려다 보는 그런 느낌이고요. 이쪽에서 보시면 2열에서 이렇게 보시면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앞열 디자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3열 한번 볼게요. 폴드를 접으면 완전히 접히진 않네. 완전히 접히진 않지만 이렇게 앞으로 당길 수 있고, 만약에 뒤로 가게 되면 완전히 접히진 않네요, 얘가. 의자가 3열 같은 경우에는 다소 불편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여기서 접었다 폈다 할 수도 있고요. 뒤에도 스위치가 따로 존재를 합니다, 실제로. 자, 이런 식으로 한 뼘 조금 더 넘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앉기에는 좀 불편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 앉기에는 딱 적당한 그런 거 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천장에 송풍구가 마련이 되어 있고 조명하고, 뒤에는 USB 타입C 하나랑 스피커, 그 다음에 컵홀더, 팔걸치 4개 컵홀더가 존재를 하네요. 자, 트렁크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3열을 폈을 때 공간은 한 뼘, 두 뼘, 한 40cm, 약 40cm 정도 나오고요. 왼쪽에 별도의 수납 공간이 존재를 하고, 바닥에는 블럭히터 케이블이 들어가 있네요. 또 밑에 열게 되면 뭔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따로 나올 것 같고, 똑같이 2열에서 2열을 접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완전히 접을 수 있게 되어 있네. 이런 식으로 버튼이 존재를 하고, 3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알겠다. 자, 3열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이 이제 풀체인지 되면서 캐딜락에서 가지고 내려간 것 같아요. 가지고 내려간 것 같거든요. 아카디아로 GMC 브랜드 그냥 다운그레이드 하면서 이제 좀 그런 걸 좀 옵션 사양을 좀 많이 준 것 같거든요. 자, 3열 2열 접었을 때 공간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중형이다 보니까 그래도 길긴 기네요. 그래도 실제로는 길긴 길지만 그래도 외관상으로는 작아 보인다. 자,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중형 캐딜락 SUV XT6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차량이 라인업에 형성이 들어간 게 2019년에 처음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2025년 6년이죠. 보통 이제 이쯤 되면은 페이스리프트 또는 풀체인지가 진행돼야 되는 시기이긴 하죠, 사실은. 아마도 풀체인지가 진행이 곧 도래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캐딜락에서는 이거를 수입을 지금 현행하고 있는 이 모델을 수입을 안 할 것 같아요, 100%. 왜 그러냐면 이제 말씀드렸지만 2019년도에 수입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발표를 하고 출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요거 다음 세대 2세대를 가지고 들어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제대로 나와준다면 쟤하고 비슷하게 나오겠죠. 비스틱하고 비슷하게 나오면은 그 디자인으로 밀어서 아마 한국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엔진도 다운사이징해서 2.5 터보 그대로 올라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요. 이건 제 내피셜입니다. 뭐 공식 인정된 건 아니지만, 공식으로 뭐 발표한 건 아니지만 요즘 추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추세라서, 환경 규제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운사이징해서 아마 차 크기 키우고 디자인적으로 많이 바꿔가지고 들어갈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그러면 가격도 올라가겠죠. 한 7만 5천 불, 8만 불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러되면 한국에서 거의 한 9만 불 이상, 9천만 원 이상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수요가 있다면 가지고 들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오늘 영상도 이렇게 한번 또 촬영을 해봤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은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